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기하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음식이에요. 일단 한 그릇 탁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한 그릇이 딱 나오면은 면 맨 위쪽에 올려져 있는 그 차슈를 한 입 탁 먹고 그게 너무 맛있어.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착 먹고 거기에 이제 국물까지 쫙 들이키면 그래 내가 이렇게 고기와 면과 국물까지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내가 진짜 성공했다. 뭘 라면을 먹고 성공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구나. 설마 했는데. 그래. 오늘의 음식은 일본 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일식주점 편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일본 라면 하면 내가 무조건 나와야 돼. 네, 맞아요. 예약을 하고 왔어요. 네. 뭐 너무 기뻐요. 그 편에 제가 출연자로 나와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네. 저는 이제 거의 라면집이 어디 맛있다 혹은 오픈했다 하면 거의 다 가보는 편이라서. 어떤 라면 좋아해요? 라면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저는 첫 입문을 돈코츠 라면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먹다 보니까 오리지널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오리지널인가 했더니 일본 남부의 그 규슈 지방이 거기서 시작됐다 해서 실제로 후쿠오카를 라멘을 먹으러 가서 2박 3일 동안 6끼를 라멘만 먹었어요. 까지 갔는데 라면만 먹었어요? 네, 라면 물론 거기 먹었어요. 라면이 맛있지만 먹을 거 많은데. 다른 것도 야 진짜 라면 덕분에 근데 이 친구 먹는 게 다 나한테 오나 봐요. 이게 몸이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나만 이렇게. 혹시도 워낙 일본 라면 많이. 저는 라면 너무 좋아해서 라면집을 하고 싶다. 아마 SNS도 올리고 막 정말 매니아죠. 어떤 라면? 저는 원래 소요 라면으로 시작했거든요. 뭐야 이 간장인데 뭔가 괜찮네 시작하다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또 돈코츠 쪽으로 쭉 빠져서 네. 박가사 씨도 돈코츠. 네, 저는 그 돼지 쿰쿰한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육식을 좋아해서 그 돼지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돼지 냄새. 네,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돼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느낌? 힘이 빠졌을 때 약간 고기를 먹으면 힘도 나고. 그래서 라면 먹을 때 그 돈코츠, 차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돼지고기에서는 개인적으로 돼지 냄새가 좀 어느 정도 나야 된다고 나줘야죠. 생각해요. 저는 전현무 씨가 되게 궁금한 게 라면 진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인스턴트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 라면은 처음 먹었을 때 처음 먹었을 때 좀 저는 별로였어요. 대학교 때 처음 접했거든요. 그 쿰쿰한 냄새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는 아니 이거 왜 돈 주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나. 그냥 먹는 내내 그 포장라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서 양념에 이거나 끓여 먹지 내가 여기 왜 홍대까지 나와가지고 이걸 먹고 있나.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라면을 처음 먹어본 게 벌써 한 20년 거의 다 돼가고 그 친구가 거기 오사카에 살아가지고 놀러 갔다가 술을 새벽까지 한 2~3시까지 먹고 24시간을 그 작은 일본 라면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 먹었던 게 미소 라면하고 그 군만두였어요. 와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미소 라면. 군만두 참 별거 아닌데 그렇게 아닌데. 맛있게 하죠 일본.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술을 먹고 새벽 2시에 이제 다른 집에 갔는데 야 오늘 꼭 라면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돈코츠 라면을 먹은 거야. 토하는 줄 알았어. 역하죠 처음에는. 전혀 해장이 안 되죠 그거는. 전혀 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돼지를 농축시켜 그 안에 그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젓가락밖에 못 먹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부터 맛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돼지국밥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 누린내에 대한 적응이 좀 됐었나 봐요. 소울푸드라는 게 그 지금 뭐 성업 중인 그 라면집이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3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퇴직을 하게 되면 주로 치킨집들을 많이 오픈하시는데 일본에서는 라면집을 연대요. 네, 그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워낙 라면을 많이 사랑하니까 손해 볼 확률이 낮고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게 규동 같은 경우도 정말 국민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동 전문점이 한 4,100개 정도 된다는데 뭐 그 라면집이 3만 개가 넘으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에 거의 한 3,000개 점포들이 새로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본 가면은 그 참 24시간 하는 라면 네네. 그렇죠.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새벽 2시쯤 나오거든요. 문 여는 데 있으면은 다 라멘집이에요. 그러면은 막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새벽에서도 계속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라멘으로 해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해장하러 그렇게 갔다가 국물이 너무 짠 거예요. 국물 좀 컬컥컬컥 이렇게 마시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뭐 그랬더니 이렇게 줘서 제가 그걸 여기다 살짝 이렇게 버텨. 알 수도 있지. 못 먹네, 뭐 먹을 줄 모르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국물을 마시고 싶어서. 네, 일본 라면집이 24시간 오픈을 하는 집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해장국이나 왜 그 씨 국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물 계속 다리잖아요. 뭐 지금 몇십 년째 불을 끄지 않는 집이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문을 닫고 불 끄고 쉬면 맛이 변할까 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달릴 거 그냥 오픈을 하자. 그래서 24시간 오픈하는 집이 진짜 많은 거예요. 고맙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라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오늘 이 일본 라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없던 입맛도 쭉쭉 당겨주는 입맛 모르고 먹지 마오. 뭐 옛날에 햄버거 미국에서 처음 주문할 때 그냥 햄버거 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줄까 뭐 아니면 뭐 고기 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헷갈려, 줄까? 어려워. 뭐 이거 어렵듯이 라면 주세요 하는데 그럼 어떤 라면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어떤 라면 무슨 라면을 먹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라면 먹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라멘이 뭐 아까 뭐 돈코츠, 소요, 시오 이런 것들인데 좀 분류를 해주신다면. 딱 네 가지인데 돈코츠하고 소유, 시오 그리고 이제 그 된장 베이스란 미소 미소. 라면인데 돈코츠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 육수를 끓여내서 국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유, 시오 그리고 미소는 그 걷다가 뭐를 갖다 간을 더 하느냐. 돼지뼈, 그다음에 뭐 소금, 간장, 뭐 된장, 뭐 이 정도 하는데 탄탄면, 네. 찌개면 이런 거 찌개면 같은 거는 이렇게 찍어 먹는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돼지를 굉장히 진하게 우린 다음에 거기에 가스오부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풍부한 맛을 내가지고 면발을 조금 더 두껍고 쫄깃하게 해서 찍어 먹는 면이고요. 그리고 탄탄면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걸쭉한데 매콤한 라면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네, 근데 그게 원래 중국의 단단면에서 온 그 콩, 땅콩 같은 걸 갈아서 걸쭉하게 먹는 그런 중국면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 라면으로 변형시켜서 그렇게 먹는 게 좀 또 많이 확산이 됐죠. 간단하네요. 이제 뭐 정리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라멘 좀 안다고 해도 나는 돈코츠 시오 이러면은
먹을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많이 근데 전현무 씨가 선택하면 불량식품이라서 가정식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어요. 조용히 얘기해. 라면이 정말 이렇게 창의적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음식이고 뭔가 계속 진화한다는 느낌이 그 일본 방송 중에 그 라면을 그 주제로 한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로드인데 그 자주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김치 라면을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 그 사회자들은 와 이거는 뭐 처음 느껴보는 맛이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해서 라면 일본에 있는 라면 자체도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다른 형태로. 네. 사실 저도 초밥에 대한 로망이 있긴 있거든요. 유명한 100년 된 초밥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넥타이 좀 풀어헤치고 일본의 직장인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일본 셰프랑 얘기하면서 한 점을 탁 먹으면서 오이시 이런 거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사케도 한 잔. 사케도 한잔 하면서 그냥 혼자 누구 없이 그런 로망이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배워가려고요. 네. 아니 근데 회전 초밥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누가 발명했을까? 이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막 너무 이렇게 재밌죠. 신기했던.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 처음에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되게 저렴하다. 어떻게 이런 거 만들었을까 하다가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서 뭘 먹은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나중에 계산할 때 뭐 이렇게 내가 돈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같이 종업원이랑 접시를 세는 거예요. 봅시다. 네, 하다 보니까 많이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접시 색깔별로 돈이 뭐 이렇게 차이가 가격이 있다는 걸 다르다는 걸 모르잖아요. 다 1,000원인 줄 알잖아. 그래요. 만 원짜리도 있는데. 가르쳐요. 자, 초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고 초밥 좋아하는 분들도 뭐 이게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도 네.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맛 모르고 먹지마오에서 특별히 모신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수요미 식회니까 모실 수 있는 분들 아마 나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들이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서 먼저 25년 내공의 초밥장인 최지현 셰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최지훈 셰프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최고의 일식 셰프님 중 한 분이시죠. 예, 이 초밥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말 같지 않은 질문도 대답해 주시죠. 아, 그럼요. 네. 예. 거침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없던 입맛도 쭉쭉 당겨주는 이 맛 모르고 먹지 마오. 이거 놀라운데요? 숨겨왔던 초밥의 과거는 나 사실 붕어밥이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붕어의 밥. 그러니까 초밥이 미끼. 붕어밥. 이게 무슨 이게 떡밥. 일단 그쵸 떡밥 같잖아요. 근데 아니고요. 일본에서 처음에 초밥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700년대쯤에 나라 시대 때 밥을 갖다가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붕어 뱃속을 채워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보존한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누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도 그게 표시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관서 지역이라고 하는 오사카 지역 다르고 또 관동 지역이라고 하는 도쿄 중심의 지역이 약간 달라요. 오사카식 초밥을 보면은 우리가 틀 초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틀에다가 이렇게 생선이랑 밥을 통으로 넣어갖고 눌러갖고 이렇게 썰어 먹는 초밥들이 오사카식 초밥이에요. 어허. 도쿄식 초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선 초밥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형태 밥 위에 생선이 올라가 있는 그 형태가 도쿄식 초밥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는 일본 말로는 니기리 즈시라고 그래서 니기리라는 게 쥐다라는 뜻이거든요. 밥을 쥐고 초밥을 쥐고 그다음에 고추냉이를 바르고 이제 생선을 얻는 형태가 만들어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예요. 하나야 요헤이라는 일본의 요리사가 뭐 이런 좌판 같은 데다 놓고서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팔았대요. 그러다가 도쿄 지역 시장에서 그게 이제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 음식이. 그래서 너도 나도 비슷한 음식을 만들게 되고 좌판에 앉아서 이제 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먹었다 그래요. 근데 초밥 마니아들 보면 손으로 먹는 게 정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손으로 먹었던 이유는 빨리 먹기 위해서였대요. 그러니까 쥐어서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서 있다가 빨리 먹으려고 손으로 집어서 먹기 시작했대요. 그럴 수 있겠네. 일본에서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겪고 나서
근대화의 물결들이 막 요동칠 때 만들어주는 초밥을 몇 개 먹고 돈을 내고 그냥 휙 가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음식이 절대 아니었던.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뭔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기호땡 스시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이렇게 또 S호텔에서 기호땡이요. 그러니까 긴자에 있어요. 근데 긴자 그러면은 사실 웬만큼 잘한다 하는 식당들이 다 몰려 있고 여기에 무슨 미슐랭 맥스타다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명함도 못 내미는 식당들이 막 몰려 있는 격전지인데 이 기호땡은 50년에 걸쳐서 3대에 걸쳐 갖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6개월 전에 적어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고 뭐 명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하고 막 번듯한 그런 식당이 아닐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의자가 달랑 8개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초밥집이죠. 기호땡. 예, 거기에 이제 장인의 제자를 S호텔로 보낸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기호땡에서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S호텔로.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기호땡에서 이제 스시집을 이어갈 4대 명인을 뽑는데 그 당대의 최고의 어떤 셰프를 뽑는데요. 이게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장인에게 물려주려고 그 유일하게 점찍어 놓았던 분이 S호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분이 모리타 셰프예요? 네, 모리타 셰프가 오게 되는데 그분이 S호텔에 오게 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럼